세계 최초로 SNS를 활용한 자살 예보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일기 예보를 하듯이 자살 위험이 높은 때를 예측하는 시스템인데요. 삼성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도관 교수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살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셨는데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예측이 가능한 건가요? 네, 먼저 이 연구가 시작된 계기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대학에서 학생 가르치고 있지만 학생들한테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우울증 환자들 치료와 관련된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7년 겨울에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한 8명의 과학반 선생님 인솔로 이제 방문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우울증이 뭔지 강의도 하고 맞춤 치료 관여돼가지고 DNA도 뽑고 단백질 추출하고 이런 이 실험을 하는데요. 그중에 네. 한 학생이 그때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한파 경보령이 내려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네. 이 추운 날 한파 경보령 내리듯이 홍수 때 호수교이보 들을 수 있듯이 다가오는 날들에 자살할 사람들이 많은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은 네. 재앙을 미리 준비해서 자살률을 낮추지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아주 훌륭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러면은 자살하고 연관되는 게 뭔지 우리가 한번 찾아봤을 때 사회적 지표로 경제, 물가나 실업률, 주가 같은 거, 기후, 기온이나 일조량 그리고 유명인 자살 같은 요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전통적인 요인들 이외에 현대 사회에서 자살 관측에 더 유의한 요인이 어떤 건지 찾아보게 됐는데요. 네. SNS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지표들하고 개인적인 지표인 SNS에서 사용되는 감성어 사용 빈도를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결합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네, 학생의 말 한마디가 그 계기가 됐군요. 네. 네, 앞서 SNS도 말씀해 주셨지만 SNS가 자살률을 예측하는데 뭐 어떻게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SNS라는 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니까 그야말로 우리말로 관계 맺기 서비스 또는 인맥 쌓기 서비스입니다. SNS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라는 게 이게 현대에서 다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블로그나 이런 이 돼서 사용되는 언어들이라는 게 사실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주고 네. 대중의 생각이나 감성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감성이나 생각을 또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네. 그중에서 개인과 대중의 이런 감성을 만들어내는 감성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멘붕이라든지 뭐 힘들다라든지 안습이라든지 이런 식의 용어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감성어들은 개인적인 사용 패턴에 따라서 이게 개인적인 지표가 되지만은 그거를 뭉뚱그려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합쳐지면은 빅데이터로 분석할 수가 있죠. 네. 그랬을 때 이런 집단이나 나라나 세계의 기분이나 행동 패턴을 이런 감성어 분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네. 이번 연구에서는 약 1억 5천만 건의 SNS를 활용해서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되어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다양한 요인들을 짚어주셨는데 그 요인들 가운데 자살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러니까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년 동안 2008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살 통계라는 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이게 나옵니다. 실시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죽었는지 나오는데 네. 이때 실시간에서 SNS상에서 자살이나 자살 관련 단어가 그대로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SNS상에서 사용되는 감성어 중에서 우리가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자살이라는 단어 그리고 힘들다, 나 힘들다 이런 사용의 단어 횟수가 네. 그 다음 기간, 그러니까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달에 일어나는 실제 자살률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이런 상관관계가 그동안 알려진 사회적 지표보다 훨씬 높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살 예보 시스템의 정확성은 어느 정도고 이런 결과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구 자체는 2년 동안의 이제 트레이닝 세트로 실제로 어떤 요인들이 자살이 일어나는데 정말 실제적인 그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네. 나머지 1년 2010년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는 이런 인자들을 사용해서 예측도가
그야말로 검증을 했을 때 실제 자살률을 얼마나 예측 도만을 사용해서 실제 자살률을 검증했을 때 실제로 자살한 그 숫자가 얼마나 이게 일치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네. 그런 검증을 했을 때 78% 정도의 예측도를 나타낼 수가 있었고 그거를 이제 보고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국가 차원에서 자살 예측 프로그램을 네. 만들 수가 있고 자살주의보, 자살경보와 같은 어떤 자살률을 관리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실복지부라든지 여러 자살 예방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런 자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이번 자살 예보 시스템이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도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